반갑습니다. 메나테 어소시에이트 문남진입니다. 네, 100여 명이 앉아 계시는 이 강의에서 제가 오늘의 제목이 상당히 놀랍지요? 콜레스테롤 누가 죄가 있다고 했나요?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제목을 정했냐 하면, 미리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10인데 괜찮냐, 240인데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한테 묻는데 저에게 물어놓고 저의 대답을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묻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속으로는 영 아닌 표정인데, 제가 겉으로는 그냥 그래요 이러는데, 저럴 것도 못 묻지 이러면, 저도 속으로 이제 그래서 왜 묻지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친절하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의외로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의외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많이 먹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주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억울합니다.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길가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래요. 혈압은 괜찮지요? 안 괜찮아요. 보여서 괜찮지요? 이러면은 저 혈압은 괜찮아요. 뭐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지만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이러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을 왜 드시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안 먹으면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대체로 보면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해롭다 또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란 한 개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새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막 천장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요, 정작 필요하면 우리 몸에 간에서 만들어요. 85%를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15%가 음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15% 그것도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해롭게 영향을 끼치를 않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 간이 만들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영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험한 영양소 리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루에 계란 한 개 먹어라, 새우 한 마리 정도 먹어라 하던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전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약 처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심장마비, 혈관질환과 같은 이 음식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상관없음을 얘기했지만은 이 약은 처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함유된 지방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뭐냐면 가공과당이에요. 이 가공과당은 당은 지방보다 우리 몸에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늘죠. 요즘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 지방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일반인들은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있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남자들,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음에 케이스를 얘기하겠지만, 그 이유가 우리 몸의 액상과당이나 콘시럽 등의 가공당의 처리 방법이 알코올 처리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 몸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일반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전신의 세포에서 다 쓰이는데, 과당은
모두 간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당 처리 효소가 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과당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지겠죠.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따라오는 것이 비만, 당뇨, 심장병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을 하면 우리 몸이 왜 상승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치가 상승을 하면은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은 뭐냐면 간에서 생성되는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간에 무리를 줍니다. 간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이 약을 처방을 드리면서 이 약을 드시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이 전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를 검사하니까 굉장히 믿고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죠. 그런데 스타틴 복용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약을 주는 원래의 목적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심장마비 같은 그런 위험한 질병을 예방하자라는 뜻인데, 사실 또 그 일을 예방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안 만들지만 코엔자임 Q10도 안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질병이 더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심장마비를 예방한다는 목표하에 스타틴을 복용하지만 이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최근에는 그 일을 알죠. 제약은 알죠. 그래서 스타틴 약물을 주면서 코엔자임 Q10을 동시에 처방해요.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콜레스테롤에 대한 입지가 이론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처방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 기능을 한번 보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모든 세포의 막이 콜레스테롤로 덮여 있고 특히 근육, 신경막 같은 것은 콜레스테롤로 덮여 있고요.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 오늘 말이 전부 다 단어가 조금 제가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인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 콜레스테롤이 모든 세포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혈관벽이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적혈구의 수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약으로든지 어떻게 해서 떨어뜨렸을 때 필요량보다 부족할 때는 적혈구 수명이 짧아져서 빈혈이나 출혈성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빈혈이 왔다 이러면 내가 치료를 별로 안 했는데 왜 빈혈이 왔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단 한번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건데, 우리가 빈혈이 왔을 때도 왜 빈혈이 왔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물론 정상보다 높을 때는 동맥벽에 침전물을 쌓여가지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약을 자꾸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콜레스테롤이 뇌 기능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춘다면 치매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스타틴 판매 이후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8배 이상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걸리고 싶지 않아 하는 병이 치매하고 당뇨잖아요. 당뇨는 모든 병을 불러오고 치매도 불러오고 치매. 그런데 이 초기의 증상이 어떠냐 하면 머리가 좀 멍한 느낌이 들고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반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게 열쇠인 줄 알면, 열쇠를 보여주면서 이게 열쇠인 줄 알면
건망증이고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면 치매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매가 처음부터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건망증, 멍한 느낌,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것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몸의 모든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데, 특히 근육의 세포막과 신경막을 감싸고 있는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약으로서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에서도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겠죠. 근육통 유발과 또 심할 경우에는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육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요즘 근육이 녹아내리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근육이 녹아내린다 이러면 병원에 가면 뭘 주느냐 하면 특별히 약이 없어요. 특별히 약이고 잘 먹어라, 제일 첫 번째는 잘 먹어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데, 이것이 녹아내린 근육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신장이나 폐 이런 주요 장기를 침범을 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막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면 신경통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노인들이 손발이 저리다 이러면 우리는 노인이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이 콜레스테롤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인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발기부전을 유발시켜서 나는 뭐 스타틴 먹고 있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만 먹고 있고 난 다 괜찮아요 이러면 그걸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콜레스테롤 시판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하제 시판 10년 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비아그라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 이래저래 돈을 벌죠. 복용자들의 스타틴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의사 처방은 하나님 말씀하고 더 버금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라고 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알고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약의 부작용을. 그리고 현 상황은 만약에 이 스타틴계의 약을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능을, 아니 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또 줘요. 속이 쓰리다면 속 안 쓰리게 하는 약을 줘. 그래서 약 가지수가 점점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1월에 포브스의 책에서, 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 회사에, 거기에는 분명하게 회사도 이름 적혀 있어. 모 회사에 어떤 제품, 단일 제품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틴 계열 약입니다. 그래서 남용이 너무 심한 약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략 질병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정상이다, 낮다, 높다 하는데, 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병원마다, 장비마다 또는 검사 방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 기능이 40까지 정상인데 41이면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42면 비정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200이 됐다 하면 벌써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면 경계입니다 이러면 이제 공포감을 주죠. 그러면 내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심장병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 처방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왜 과다 생성되느냐, 이것을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한 약물을 안 먹어도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이 문제를 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감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최우선 점검 요인은 뭐냐면, 근본 원인이 뭐며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근본 원인이 관련이 있냐,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생성하는 이유는 감염이에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성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 몸에 세포에 감염이 많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콜레스테롤의 기능이 손상된 세포벽을 보수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혈관염증과 상처 발생으로 보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성하는 거예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우리 혈관에 피는 1분에 심장에서 출발하면 1분 지나면 다시 그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콸콸 흘러요. 이 온몸을 돌아가지고 1분 만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무서운 속도로 혈관벽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혈압이거든요. 그런데 혈관병을 강하게 받고, 특히 이렇게 이제 대동맥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혈관을 이제 세분화하고 양쪽 다리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그런 곳은 특히 와류 현상으로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고요. 찌꺼기가 있으면 걸리기 쉬운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와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가 맑지 않거나 혈관벽의 조직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상처와 염증이 더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거기를 자꾸 계속 아픈 데를 두드리니까. 제가 케어한 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900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도 뭐라 하는가 하면 조심하시라, 도대체 뭘 먹냐, 뭘 조심하라 합니까? 살살 걸어댕기라 합니까? 내가 이랬더니만 모르겠어요. 조심하라 하는데 이제 시한폭탄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너무너무 이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생활에,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생활에 힘든 것인데 지금은 콜레스테롤로 이유가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상담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에 어려운 점, 달리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남편은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더니만은 이제 얘기를 한참 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잘하도록 자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도 표현 안 하고 잘 섬긴 거예요. 잘 섬기고 딸 집에 아이도 봐주고 이러느라고 본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할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 그걸 삼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중에 만났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자기 부인이 힘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려야 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병원에를 수년간 다녔는데 900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클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클린을 하시라고, 물론 경제적으로 좋진 않은데 클린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클린했는데, 세상에 한 달 반 만에 지극히 정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고객분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밥도 산다 뭐 어쩐다 뭐 하는데 그 남편이 더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막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우울증도 걸려가지고 막 남편 나가고 나면 집에서 혼자 울고 뭐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에 가가지고 또 딸 집에 애도 봐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큼은 좀 본인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즐겁게 이제 다시 딸 집에 애를 봐주고 하셔요. 900이라는 것을 제가 병원에서도 못 봤거든요. 900이 되도록 또 놔두지도 않죠. 근데 이분은 약을 썼는데도 9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 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상처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가 심할수록 콜레스테롤은 많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분비되면 내 몸에 상처가 많구나, 혈관에 특히 상처가 많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환자를 부검을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염증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염증을 해결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막혀가지고 이분이 심장마비가 왔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화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소방차가 많이 와 있으니까 꼭 그 화재가 소방차의 원인인 것, 소방차가 원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정말로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았고, 너무 염증이 많다 보니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온 것인데, 원인이 잘못 파악이 된 거죠. 두 번째, 좀 전에 900이던 그분의 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또 과다 생성이 된답니다. 콜레스테롤은 프로게스테론, 즉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재료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의 생성을 증가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뭐 몸이 어쩌고 이러더만 그냥 생활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시간 앉아가 우는데 휴지만 계속 들이면서 이제 시큰들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원인의 하나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인데 그냥 쉽게 약물 처방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약물로서 해결이 안 되는데 약물을 처방한다는 거죠. 그러나 스타틴을 써야 될, 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심장마비에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이미 거기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나와서 막히면 안 되니까, 상처가 이미 많고 하니까, 그런 환자에게서는 2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것은 병원 쪽의 생각이고요. 그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상처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케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감염이 제일 큰 원인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 외에 특히 이제 기왕력이 있는 환자 외에 여성의 경우는 스타틴 계열의 약품을 드셔도 아무런 별로 장점이 거의 없대요. 별로 필요 없는 걸 많이 먹는 거죠.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이 드시긴 하는데 위험 부담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좋은 점,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나쁜 점, 위험한 점이 되겠죠. 부정할 수 없는 연구 결과들이 94년 노년층에서 저콜레스테롤 환자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고지혈증보다 2배 더 높다는 거예요. 낮은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아까 감소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콜레스테롤층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노년층에 원인인 폐렴 같은 질병에, 이 감염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망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 같은 여기에도 역시 저콜레스테롤증에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했어요.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하는 할머니들은 또 방광염에 굉장히 잘 걸린다고 했어요. 면역을 전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다 생성 해결책은 최우선 과제가 염증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해결책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해결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는 아직까지 어떤 신체적인 나쁜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만병통치 백병원이 아니고 모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환자들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잠 많이 자라. 모릅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촉이 오면 맛있는 거 먹고 충분히 자고 잘 쉬시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해결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라는 것은 60조나 100조 개의 이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기초니까요. 이 세포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것이 선모인데, 이 선모가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섬모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를 봤더니 이렇게 8가지의 단당류, 이것은 살찌는 단당류가 아니고 우리 몸의 기관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단당류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 세포 표면에서 섬모를 만들어서 얘들이 피 찌꺼기가 왔는지 바이러스가 왔는지 아니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왔는지를 알아차려서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면역의 기능이 좋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콜레스테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혈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혈관벽에 이렇게 섬모가 많습니다. 많아서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슬, 섬모를 당사슬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당사슬이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에 대한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당사슬이 혈관 내피 표면에 염증 세포와 피찌꺼기, 기름찌꺼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생긴다라고 의과학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섬모들이 많으면 얘들이 기름찌꺼기, 피찌꺼기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라고 해결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여기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피찌꺼기, 기름찌꺼기가 여기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계속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콸콸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아도 정말 세차게 흐르는데, 이렇게 피찌꺼기가 많이 있으면 이제 구석구석의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가 끼면은 혈관이 좁아지다가 점점 막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병원에 와서 스텐트라는 걸 넣습니다. 이렇게 넣지만 특히 이 심장혈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는데, 결국은 임시로 이렇게 길을 뚫어줘도 이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2개 스텐트 2개 넣었어, 3개 넣었어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는 시한폭탄이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병원에서는 못하는 거죠. 100% 교과서에서는 80%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는 아마 제 생각에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내비게이션인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아까 그 8가지 단당류가 이름을 엠브로토즈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이 식품이 섬모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식품은 정말로 기본적이고 완벽한 식품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유명한 의과학자들은 탁월한 효과 때문에 숨쉬는 모든 동물이 다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말을 들었지만 아라비노, 갈락탄, 가티금 이런 소리를 듣도 보도 못한 자연 서식된 어떤 원료를 찾아가지고 이 한 통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하면 뭐 그게 뭐 그렇게 비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또 이것이 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 메나테크 회사에 글로벌 과학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됐을 때 혈관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몸 혈관에 어디 염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 전체 혈관에 염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 왔다는 것은,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혈관에 손상이 있구나.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 몸 전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클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클린을 한다는 것은 내 몸에 그런 나쁜 것은 다 보수해주고 치워주고 내보내주고 새롭게 내 몸을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서 내 몸 스스로가 나를 좋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클린인데, 그 클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영양소와 함께 반드시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야 얘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몸이 전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클린을 얘기하면 우리가 또 너무 비싸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글로벌 원그룹의 TLP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는
아주 행운을 주는 8개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중에 8가지의 내 몸에 필요한 영양으로 만들어진 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포를 똑똑하게 하는 스마트 셀 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가 똑똑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보수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그 기능이 면역이라고 했는데요. 면역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면역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래서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셀팩의 첫째 이 메나C라는 것을 보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아니면 이 공기가 접하는 모든 부분이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막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점막, 눈, 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장기의 점막 기능을 염증이 있는 것을 제거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나C입니다. 아주 비타민 C와 함께, 여기 C라고 적혀 있지만 비타민 C와 함께 다양한 허브 제품이 들어있어서 식물로서 만들어진 이 식품은 정말 탁월해요.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해도 이거 하나만 먹어도 내 몸이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 셀팩에 있는 것이 GI 프로 밸런스라고 유산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유산균 얘기하니까 뭐 2만 원 해도 뭐 좋기만 하더만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물론 2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1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GI 프로 밸런스는 우리 몸이 피부에도 그렇고 내부에도 그렇고 미생물로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줘야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장이 좋으면, 내 장이 좋으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80%의 건강은 얘들이, 내 장이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내 몸에 장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그냥 유산균이 아니고, 유산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왜냐하면 시중에 너무너무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장을 튼튼히 하고, 장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좋게 해주고 뇌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GI 프로 밸런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아까 혈관을 말씀드렸죠. 막힘없는 혈관이 되려면은 첫째는 염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염증도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거침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물론 오메가3도 시중에 많습니다만은 왜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자세히 공부를 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오메가3를 하나 드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염증을 제거하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정말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OSP라는 제품인데, 이 OSP라는 제품은 우리 특허청에도 ABC라는 제품으로 먹여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그 ABCD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엠브로토즈는 8가지의 필수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면역 시스템, 소화계 건강, 혈관계 건강, 뇌 건강,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온 전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엠브로토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이 다시 내 몸을 손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거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파괴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엠브로토즈 AO, 항산화 영양제로서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호르몬 건강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호르몬이 제대로 우리 몸에서 유지될 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제대로 유지될 때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내 기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항상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를 먹어줘야 됩니다.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약으로도 먹지만 실은 이 제품을 먹어주면 우리 몸의 이 호르몬의 건강에 항상성을 유지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잘 유지해주는 이 식물 호르몬 원료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얘들이 이런 일을 모두 하는 데 있어서 조미료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양이 필요하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이 카탈리스트는 정말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많은 임상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을 먹어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 OSP는 먹기도 쉬워요. 여기 포로 돼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그냥 생각날 때 뜯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뭐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OSP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OSP가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데 ABCD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셀 팩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권해주시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무료 제품을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주문했을 때에 월 25만 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면은 36만 원 이상의 혜택이 연에 돌아오고요. 우리가 가족이 많아서 뭐 월 50만 원 정도의 자동으로 주문을 했다면 75만 원 정도 이상의 제품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물 받는 재미도 너무너무 좋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선물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어치브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내가 소개한 10명이 8만 원 이상의 제품을 먹게 되면 그 달 제가 이제 어치버가 되는 거예요. 8만 원이라면 오솔린 한 통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메가와 유산균, GI 프로바이런스 이것도 한 통씩만 해도 8만 원이 넘거든요. 그것만 꾸준히 먹어도 그분도 건강이 좋아지지만 그렇게 한 분들을 10명을 내가 추천한 10명이 그렇게 먹고 있다면 그게 3개월 유지되면 1개월이면 어치버, 3개월이면 어치버 프로모션이 돼서 또 이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5개월 유지됐을 때, 5회 유지됐을 때 이제 지금부터는 5월 달부터 10월 6달 동안에 5번만 유지를 하시면 역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치버스 클럽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어치버스 클럽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사업자든 소비자든 10명만 만들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에게만 선물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라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우대 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한 달에 8만 원 이상 꾸준히 먹게 되면 3, 6, 9, 12개월마다 또 선물이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레시덴 치약이라든지 칫솔, 지난번에 저희 고객이 칫솔을 써보더니 칫솔의 손잡이도 길고 미끄러지지 않고 양치하기도 너무 좋다고 칫솔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이거 얼마냐고 이게 제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칫솔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칫솔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 더 갖다 줄게 이러면서 칫솔도 하나 갖다 줬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꾸준히 먹으니까 또 이렇게 선물을 받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재미있게 제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 번다고 몸 버렸죠. 근데 그것도 고친다고 돈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정말 비싸다면 비싸고 아니다면 아닐 수 있는 이 스마트 셀 팩 하나만 꾸준히 먹어줘도 나중에 큰 돈이 드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도 드시고 주변 분들도 잘 설명해 주셔서 주변 분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